밑색이 완료되었고, 밑색 포켓으로 부어서 완료한 밑색 버전입니다. 배경은 검은색으로도 보고 흰색으로도 보고. 근데 검은색 배경에서는 아무래도 양감 잡을 때 음영을 좀 어둡게 넣게 되고, 흰색에서는 또 너무 밝게 넣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약간 회색 정도도 놔두고 회색, 흰색, 검은색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그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음영을 한 큐에 한 레이어에다가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에는 이제 작업을 애니메이션 넣는 것 때문에 구획별로 레이어들 다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는 채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그 캐릭터 면들을 하나로 합쳐버리고 음영 작업이랑 채색 작업을 해서 어떤 색으로 쓸지 음영은 이대로 가도 될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이 레이어를 쓰는 게 아니라 채색이랑 음영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이어 하나를 더 멀티플라이를 얹어서 회색 멀티플라이 레이어로 음영 작업만 하고 있어요. 음영 작업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진 상태에서 음영 작업을 한 레이어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서 그림자를 뭐 어디에 어둡게 할지, 어디에는 뭐 세밀하게 면을 쪼개서 그림자를 넣고, 어디에는 좀 크고 시원하게 그냥 툭툭 쳐서 큰 면을 다 어둡게 하고 넘어갈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딘가의 주름은 뭐 예민하게 명암을 쪼개서 표현해주고, 어딘가에 뒤로 넘어가는 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어둡게 눌러도 되고, 이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라서 툴과 부켓 툴을 적절히 활용하고 마찬가지로 펜 브러쉬를 활용해서 음영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면이나 45도쯤에서 오는 정면광을 활용해서 양감을 잡아주는 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인 그림자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회색 단계로 보면서 작업을 하면 빛과 그림자의 영역이 선명하게 나눠져요. 선명하게 나눠지면서 그림자가 어두운 영역이 어디로 지정이 될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빈 영역이 어디가 될지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빈 영역을 밝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부를 어둡게 눌러줘야 된다거나 이런 계산들을 다 해서 채색을 넣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배 부분은 앞에 있는 흰 천과 흰 천 리본도 있고 술도 있고 요 장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위치하는 천 부분은 어둡게 눌러주는 게 좋겠죠. 빛을 받는 영역이더라도 차라리 그냥 여기는 의도적으로 어둡게 그림자를 더 강하게 넣어서 입체를 앞으로 도드라진 부분들, 액세서리라던가 흰천 같은 앞으로 도드라지는 부분에 좀 밝은 색이 들어가고 밑에 있는 그림자 영역에는 좀 의도적으로 검은색을 그러니까 그림자 영역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이 뒤에 꺾이는 면 이런 거는 큰 면을 그냥 다 어둡게 해도 돼요. 그래야지 앞에 있는 애들이 지금처럼 앞에 있는 붉은 천이 조금이라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흰 천이 밝아버리면 더 밝은 색이니까 그 앞뒤에 공간이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천을 아예 어둡게 전체를 어둡게 누름으로써 앞에 있는 붉은 천이 흰색보다는 어둡지만 조금이라도 존재감이 보이게 그림자의 양감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에 약간의 색을 넣었어요. 보통은 블루톤을
블루톤을 살짝 섞어서 넣게 됩니다. 블루톤을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이건 뭐 회색으로 해도 되고 뭐 환경에 따라서 어떤 옐로우를 선택해도 되는데 이 그림에서 블루톤은 클라이언트에서 어느 정도 좀 이런 색을 써주세요 하고 처음에 넘어온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에서 약간 파스텔 톤으로 약간 이 핑크 톤을 쓰고 그림자에는 약간 저런 보랏기가 도는 저런 색을 쓴 어떤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하지 않고 그 요구하는 컬러 톤에 맞춰서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림자 영역이 잡혔기 때문에 양감을 잡아줘야 되는데 양감을 저는 약간 이렇게 오버레이 레이어로 좀 잡는 편이에요. 오버레이 레이어로 양감, 덩어리감을 좀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툴을 활용해서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둥글게 꺾이면서 돌아가는 면이 어느 정도 잡히기 때문에 실사든 반실사든 내가 기본 초벌 채색을 해야겠다 할 때 좀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라데이션 툴을 활용해서 음영이 잡힌 다음에 대신에 이 음영이 잡힌 다음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음영 레이어 되고 나서 그라데이션 툴 활용해서 양감을 러프하게 아직은 계획 작업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색 레이어에서 색이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깔끔하게 분리된 색들을 영역 선택 툴로 선택을 해줘서 간단하게 컬러를 전체를 다 같이 한꺼번에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역 선택 툴로 피부톤을 선택해서 약간 옐로우 톤 넣고 또 그림자 선택해서 그림자 톤도 그림자 레이어 전체는 블루톤인데 피부에 있는 그림자 부분만 약간 레드 톤이 좀 들어가게 교정을 좀 해주고 아직은 이 단계에서는 이걸 본격적인 채색이라기보다는 채색 계획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채색을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좀 잘 분리하려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채색 계획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에서 계획이 서지면 그 채색 계획을 갖고 밑에 분리된 레이어들한테 개별적으로 지금 정한 색으로 작업을 한 번 더 해줄 계획인 거예요. 근데 이 레이어를 그냥 활용해서 갖고 와서 그릴 거기 때문에 이 레이어에서 최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묘사를 좀 쌓고 있어요. 묘사를 좀 쌓으면서 양감은 어느 정도로 묘사할지 그러니까 아직은 계획을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어두운 부분의 피부를 블루톤으로 쓸지 레드톤으로 쓸지 얼마나 어두운 색을 쓸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이제 좀 칠하면서 찾고 있는 단계예요. 칠하면서 좀 찾고 있고 뭐 이 상태에서 이제 막 채색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러면 뭐 레퍼런스 이미지들도 좀 찾아서 참고하면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인으로 된 작업들이 있으니까 라인에 밑색인 작업들 같이 보면서 어, 중간에 혹시 내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저 라인에서 내가 기대했던 색이 지금 잘 발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을 계속 쌓으면서 뭐 예를 들면 이 단계에서는 좀 저는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색, 그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톤 이런 걸 아직은 좀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딱 헤매고 있는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매고 있는 작업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 이 화풍이나 이 스타일이 능숙하면 이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어떤 팔레트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로 좀 쌓여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경험적으로나 혹은 아마 작업물 몇 개가 그려져 있어서 어디에는 어떤 색 써야지, 어디에는 어떤 색 써야지, 중간 색은 못 써야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 작업은 제가 오랜만에 이런 작업을 하면서 약간 그런 색적인 부분에서 정답을 갖고 작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중간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답에 해당하는 어떤 색 정보를 요 스텝을 거치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단계를 그래서 채색 과정에 넣은 게 아니라 지금 보면 한 레이어로 보시면 옆에 보시면 한 레이어로 합쳐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계를 분리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좀 색이 애매한데? 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냥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버린 다음에 터치를 마음껏 쌓으면서 색을 마음대로 묻혀가면서 색만 찾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색이나 발색이나 혹은 조화가 나올 때까지 색을 계속 바꿔보면서 터치를 쌓고 있어요. 쌓으면서 제가 원하는 색의 어떤 밸런스가 잡힐 때까지 이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색 연구라고 할 수 있는 단계를 분리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네. 이거를 과정 속에다 넣으면 작업이 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일정 수준의 어떤 깔끔함으로 또 작업을 해야 되고 작업을 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또 헤매고 막 다시 뭐 수정하는 일이 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내가 지금 색을 찾겠어. 색을 찾겠어. 아예 색 버전을 뭐 레이어를 여러 개 나눠가면서 지금은 그냥 쓰고 싶은 색을 그냥 덧 그려가면서 어, 탐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핑크빛이 도는 핑크 톤을 쓰면서 약간 연핑크에서 블루 톤으로 가는 톤을 쓸지 그게 아니면 주황색으로 가면서 주황색에서 더 짙은 블랙에 가까운 주황색으로 진한 색을 써서 땡땡하게 갈지 약간 이런 색을 어떤 방향으로 쓸지에 대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좀 편한 방식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어, 좀 가장 편한 방식으로 채색을 해야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고민까지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제일 편하게 쓰는 뭐 라서툴이랑 에어브러쉬를 활용해서 가장 편하게 접근하는 채색으로 편하게 터치를 쌓으면서 색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을 이 색 저 색 써보면서 이 정도로 묘사하면 어떤 느낌이 될까를 한번 쭉 진행을 했어요. 쭉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온 다음에 아래 레이어에다가 작업을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의 스텝은 이 작업하면서 좀 개발을 해가지고 요 다음 작업부터는 이때 개발했던 스텝대로 약간 이 색 연구 스텝을 아예 처음에 분리해서 진행하는 걸로 쭉 이어서 작업을 했고 양감을 어느 정도 쓸지 양감을 어느 정도 쓸지라는 건 결국 그림자를 어느 정도 그 영역까지 올리지거든요. 뭐 이런 것들 네 여기서
여기서 터치로 하면서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데다가 뭐 주황색을 섞어 본다거나 옐로우 톤을 섞어 본다거나 하는 것들은 요 단계에서 어떤 작업 과정을 하나 떼서 분리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내 팔레트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혹은 뭐 레퍼런스에서 팔레트를 갖고 이렇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이 과정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 하지만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보는 게 결국은 내 컬러, 채색, 테크닉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그리고 내 팔레트를 이제 풍성하게 하는 데 가장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벌써 제가 이 작업을 끝낸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 한 달 지나는 사이에 제가 요 화풍의 요 작업, 이 프로젝트만 5점을 그리고, 그러니까 4점을 더 그리고, 요 여우기 캐릭터 말고 4점을 더 그리고, 또 최근에 면터치로 채색하는 것도 2점을 더 했더니, 또 지금은 제 감각에는 또 다른 어떤 컬러라던가 컬러 배색이나 터치나 조합들이 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경험인 게 이 배색을 바꿔보고 팔레트를 바꿔보고 하는 것들을 버리지 말고 많이 저장을 해두세요. 저장을 해두시고 내가 이 팔레트로 가볼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팔레트에 대한 고민, 어떤 색을 쓸까, 색 조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 컬러를 쓰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만 고민하는 스텝을 차라리 초반에 분리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얘기 드린 게 과정별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색에 대한 고민을 나중에 채색을 쌓아서 그리면서 하시려고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로스하게 돼요. 시간을 너무 많이 거기서 뭐 밸런스가 안 맞는다거나 하면 색 밸런스는 나중에 찾는 거라기보다 나중에 조금 다듬어서 교정을 하는 거고 요 단계에서 색에 대한 밸런스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요 단계에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차라리 따로 두시는 거 지금 이 스텝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녹화가 좀 건너뛰어졌는데 녹화가 안 돼서 건너뛰어졌는데 이렇게 터치를 마구 쌓아서 묘사 약간 중간 톤이라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아까 제가 선명하게 1도 명암으로 회색 레이어로 구분을 했는데 그 밝은 면에서 어떤 색으로 뭔가 풍성한 어떤 질감을 표현해낼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했던 게 이제 이 전 스텝이에요. 그래서 오렌지 톤으로 묻혀서 표현해 보기도 하고 핑크 톤으로 묻혀서 표현해 보기도 하고 요 단계에서는 약간 이런 푸르스름한 쿨 계열의 어떤 컬러를 흰천 쪽에 넣으면 어떨까 해서 터치들을 묻혀 놓은 거죠. 그럼 이제 푸른 톤에서는 약간 안부는 이제 안부까지 푸르게 들어가면 너무 색이 단조로우니까 중간 계조에 푸른 톤을 놓고 안부에는 약간 옐로우 톤으로 가졌어요. 네, 이런 어떤 설계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계조, 그러니까 흰색의 다음 색으로 핑크색을 썼으면 안부에 약간 블루톤으로 빠지면서 파스텔 톤으로 빠지면서 그 핑크에서 블루톤으로 빠지는 약간 보랏빛 톤으로 빠지는 배색도 있고 만약에 내가 흰색에서 쿨톤으로 약간 블루나 그린의 어떤 푸른색이나 약간 녹색이 섞인 컬러로 흰색에서 빠지고 있으면 안부에는 약간 이런 노란 계열이나 약간 갈색 계열로 잡아주시면 조금 더 밸런스가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걸 고려해서 약간 배색을 조금 바꿔본 이미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붉은 천에 어떤 색을 쓸까? 약간 핑크톤을 쓸까? 뭐 약간 핏빛에 가까운 어떤 다크한 어두운
빨강색을 쓸까? 아직 그런 고민거리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요 금속이 되는 방울 쪽의 재질을 어떤 색을 이용해서 묘사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 스텝에서는 요 레이어 요 단계에서는 좀 제가 좀 안 써봤던 색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안 써봤던 색을 마구마구 좀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연두색이라던가 어, 그런 색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래, 연두색으로 마감을 외곽에 반사광을 처리를 해준다거나 재질을 좀 단순하게 좀 재질 묘사하는 게 이 그림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뭔가 이건 좀 색으로 이 그림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양감이나 이런 묘사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자신 있는 뭔가 단단한 양감이라던가 제가 평소에 쓰는 색을 못 쓰는 상황이니까 그 외에 다른 데서 뭔가 약간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컬러를 뭐 안 써본 색을 쓴다거나 안 써본 구획을 쪼개본다거나 좀 약간 더 재밌는 작업을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러 다지로 해서 재질을 좀 과하게 올려본다거나 하는 것도 이게 정해진 답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과정까지는 어떤 계속 테스트 그 다음에 색조합을 좀 그 아까 정해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모호하고 안 해봤지만 재밌는 걸 좀 찾는 과정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답을 많이 찾아낸 건 아니고 이 과정은 이제 결국 버리고 좀 노멀한 처리로 작업은 끝났어요. 노멀하게 작업을 처리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얻은 어떤 색이라던가 어떤 이런 터치라던가 어떤 배색의 색의 조합 이 데이터들은 나중에 제가 다른 게 그림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회화적으로 여러 가지 색이 묻히면서 뭔가 발현되는 어떤 약간은 회화적인 앞 레이어, 지금 레이어 비교해 보시면 어떤 색의 변화들이 보이실 텐데 요런 팔레트를 제가 다른 그림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 팔레트를 조금 더 진행해서 완성도 높여놓은 상태에서 저장까지는 해놓으려고 해요. 늘 시간이 허락한 선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제 개인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작업이면 막 여기서 한참 더 심취해서 작업을 해서 뭐 더 파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이 과정의 어떤 엔드라인은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자기 전까지 이렇게 좀 헤매보면서 이색 저색 터치해보고 찾아지면 더 고민하지 말고 지금까지 고민한 거에서 제일 최상의 답으로 그냥 내일부터 진행은 해야 돼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톤으로 이걸로 한번 정리해 볼까 해서 제가 오른쪽 그림에 레이어가 지금 왼쪽 그림은 하나의 레이어에다가 그냥 색 다 묻혀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JPG 파일로 하나로 저장한 거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레이어가 다 분리된 상황에서 각 레이어에다가 제가 저 왼쪽에서 얻은 어떤 색 데이터를 부켓으로 부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 작업은 요번 작업은 이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건 계속 얘기하지만 그런 애니메이션 작업 때문에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좀 귀찮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귀찮게 하면 결국 다음에 고생할 걸 좀 덜 해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색 조합을 고민을 하고 색 조합을 연구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부켓 툴과 펜 브러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채색하는 거 이렇게 진행하는 걸 이 과정에서는 다른 코멘트 할 건 없기 때문에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이미지 컬러 배색을 참고해서 오른쪽에도 그림자 레이어를 비슷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터치 위주로 좀 그리듯이 그렸다면, 오른쪽은 이제 본 작업은 좀 더 깔끔하게 라sso 툴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약간 살려서, 그 스타일에 있는 맛을 좀 살려서 깔끔하게 색을 넣고 있어요. 여기 터치가 또 복잡하게 섞이게 되면 또 전혀 다른 화풍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발색이 좀 또렷하게 드러나는 원래 스타일을 고려를 해서 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자 부분은 넓게 선택해서, 가급적이면 넓게 선택해서 큰 덩어리로 어두운 영역이냐 빛 영역이냐를 좀 분리를 해주는 걸 좀 먼저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얇게 뭐 헤어의 결이라던가 좀 섬세한 거는 그 다음에 쪼개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또 이쪽 면은 전체적으로 크게 어둡게, 얼굴의 라이트와 밀도가 얼굴과 바디 중심에 밀도가 집중될 거기 때문에, 그 주변부에 가까이 붙어 있는 영역은 밀도 표현보다는 좀 받쳐주는 영역으로 인식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면을 좀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둡게 눌러준다거나, 이 영역은 받쳐주는 영역이야 라는 걸 좀 분명하게 의식을 하고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걸 지금은 이렇게 회색으로 터치를 해놓고 지금 어떤 색을 쓸지 아직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나중에는 이쪽 톤은 약간 밝은 보라톤으로, 약간 아이시한 느낌으로 밝은 보라톤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에도 이미 그 색이 좀 쓰였죠. 근데 아직 정확하게 그걸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약간 뭐 오렌지 톤도 갔다가 블루 톤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정돈이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쓴 색은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색들이 거의 그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초벌 컬러링 단계에서 채색을 어떻게 할지 아직 좀 계획을 세우면서 함께 명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이 좀 얇게 들어간 부분을 조금 두껍게 좀 넓은 영역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너무 얇게 들어간 명암은 그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감이 없어 보이고 빛과 어둠의 영역이 좀 모자라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 영역을 조금 더 분명하게 넓은 영역으로 잡아주면서 형태감 설명한 필요한 부분을 함께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피부 쪽에만 레이어를 따로 분리해 놓고 양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컬러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갖고 오면서 그라데이션 툴을 이용해서 초벌 밑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어떻게라는 정답이 있는 것보다는 그라데이션 툴을 이용해서 나중에 덩어리 잡을 부분을 미리 좀 체크를 하면서 색을 함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채색할 때 터치로 쌓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초반에 초반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색과 덩어리를 발라 넣어 줄 때는 그라데이션 툴을 많이 활용을 해서 속도를 좀 높입니다. 어차피 최종적인 컬러는 일일이 터치를 좀 더 해서 나중에 덧그려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세심하게 막 컬러나 뭐 위치를 고민하기보다는 좀 그라데이션 툴로 좀 넓게 크게 명암을 넣어서 빠르게 좀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인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약간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작업에서는 재질 묘사라던가 양감 묘사를 두껍게 가져간다거나 뭐 치밀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 색 선택에서 모인 어떤 색과 색끼리의 조합에서의 배색 재차로
그 배색의 조합이 매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배색 자체에서의 왜냐하면 이런 그림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그림에서는 밀도를 더하거나 아니면 어떤 양감을 더 잡아주는 게 그렇게 썩 똑똑한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림이 더 뭔가 약간 중간 톤의 회색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깔끔하지 않게 정리가 되면서 그림의 매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좀 선명하게 깔끔한 부분은 선명하게 깔끔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시원하게 좀 깔끔하게 가져야 되는데 저는 좀 기본적으로 약간 밀도를 높이고 밀도를 한 곳에 집중하면서 약간 퀄리티를 내는 쪽에 조금 더 좀 핀트가 좀 그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라서 재질 표현도 안 쪼개도 되는 면을 조금 더 쪼갠다거나 약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제가 제 경험상 이런 화풍도 그려보고 저런 화풍도 그려보고 했던 경험상 그렇게 하면 이제 이 그림의 스타일의 어떤 매력을 좀 깎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배경이 없이 인물 쪽에만 단단하게 뭔가 약간 양감이나 재질을 밀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도 피부 쪽이라던가 풀어주는 면을 어딘가 하나는 선택을 해서 좀 시원하게 보이는 색이나 재질이든 좀 이렇게 재질을 걷어낸 색 자체에서 어떤 매력이 재질이 더해진 색 상태에서 뭔가 매력이 조금 어필이 되는 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을 좀 고민을 하면서 지금의 이 약간 그레이로 보낸 다음에 뭐 오버레이나 뭐 소프트라이트 등으로 어떤 발색의 지점, 뭐 대비를 더 강하게 줄지, 어디에 블루톤을 넣을지, 어디에 갈색 톤을 넣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는 다 약간 그런 데서 발색 관련된 고민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바탕으로 톤 교정, 이 작업 특히 좀 첫 번째 작업이라 톤 교정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 톤 교정 관련된 어떤 스텝들이 잔 스텝들이 중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는 그런 스텝들 다 좀 전반적으로 다 남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요 작업 하나를 끝내고 나서 이제 그 스텝을 바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작업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의 시간을 좀 줄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작업에서는 좀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 고민은 좀 어쨌든 이미지로 쌓여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색이라든가 과정에 대한 걸 좀 참고해서 다음 작업을 진행했어요.